반갑습니다. 자, 승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실기시험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실기시험은 필답형과 함께 동영상으로 구분하는데, 자, 지금처럼 필답형 시험 문제는 시험지에 직접 이런 문제가 적혀 있고 거기다가 직접 답을 써서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식으로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반응식 등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야 하거든요. 보겠습니다. 자, 1번에 탄화칼슘이 물과 반응했을 때 만들어지는 물질을 모두 쓰시오 그랬죠. 우리 교재 100페이지입니다. 탄화칼슘은 화학식이 Ca, C2입니다. 제3유위험물이고 분명은 칼슘 또는 알루미늄 탄화물이고요. 지정 수량은 300kg이죠. 자, 이 물질이 물과 반응했을 때니까 H2O와 반응을 시킵니다. 탄화칼슘 안에는 칼슘이라는 금속이 포함되어 있죠. 자, 어떤 위험물이든 간에 금속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물질이 물과 반응했을 때는 이 금속이 물이 가지고 있던 수소 한 개를 밀어내버리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 OH라고 하는 수상기라는 겁니다. 근데 이 칼슘은 누굴 만나더라도 숫자 2를 주는데 그 이유는 원소 주기율표에서 칼슘은 이가 원소이기 때문에 어떤 걸 만나도 숫자 2를 주게 돼서 OH라는 수상기에도 숫자 2를 줍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건 탄소 남았고 밀려난 수소 남았죠.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기체들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암기를 통해서 외워야 합니다. 탄화칼슘 물만 나면 뭐 나오더라? 실험해 보니까 아세틸렌이라고 하는 C2H2라는 가스가 나오더라. 이건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이름은 수산화 칼슘이고, 자, 또 하나는 아세틸렌이죠. 이렇게 답을 적으면 됩니다. 근데 문제의 조건에서 한글로 쓰라, 화학식으로 쓰라 말이 없죠. 만약에 화학식으로 쓰라 했을 때 이렇게 적으면 점수 없습니다. 반드시 CaOH2와 C2H2라고만 적어야 하고요. 자, 지금처럼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는 한글로 적든 화학식으로 적든 문제 없습니다. 둘 다 가능하다는 거죠. 답은 이런데 만약에 이 문제가 다음에 나올 때는 이렇게 안 나오고 탄화칼슘과 물과의 반응식을 쓰시오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이 반응식을 완성을 해야 하는데 이렇습니다. 반응식은요, 화살표 왼쪽에 있는 원소의 개수와 화살표 오른쪽 원소의 개수가 같으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칼슘 한 개 있습니다. 오른쪽에 칼슘 또한 한 개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산소의 개수를 먼저 볼게요. 자, 산소는 괄호 안에 있어서 묶인 상태에서 2가 있으니까 이 말은 산소가 2개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화살표 왼쪽에는 산소 몇 개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산소의 개수를 앞에 2를 곱해서 2개로 만들어줘야지만 왼쪽 오른쪽이 같아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소의 개수는 여기 H가 2개 있다는 뜻이고 여기도 H가 이미 2개 있으니까 2 더하기 2는 4가 되어서 여기도 2 곱하기 2는 4가 되기 때문에 수소의 개수 역시 4, 4 똑같아졌죠. 그 다음에 탄소는 여기 2개 있고 여기도 탄소 2개 있으니까 모든 원소의 개수가 다 같아졌죠. 그래서 만약에 탄화칼슘의 물과의 반응식을 적으라고 한다면 이렇게 답을 쓰면은 점수를 받을 수 있더라는 거죠. 2번입니다. 위험물 제조 또는 취급소의 건축물에서 외벽이 내화구조로 된 것과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에 각각 연면적을 몇 제곱미터로 볼 때 소요단위를 1단위로 하는 것을 쓰시오 그랬습니다. 소요단위는 교재 46페이지로 갑니다. 교재 46페이지. 제 밑에 보면은 표가 하나 있죠. 자, 그 표 안에
위험물 제조소 및 취급소가 있고요. 또 위험물 저장소가 있는데 제조소나 취급소의 경우에는 외벽이 내화 구조일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를 구분하는데, 자, 그걸 묻는 거죠. 여기가 위험물 제조소라고 보고요. 외벽이 불에 견딜 수 있는 내화 구조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건축물의 제조소의 연면적이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 면적입니다. 얘가 400제곱미터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렇다면 우리 교재 보세요. 위험물 제조소나 취급소의 경우에는 외벽이 내화 구조일 때라면 연면적 얼마를요? 100제곱미터를 1 소요단위로 정하죠. 이 말은 연면적 100제곱미터마다 소화설비를 1단위씩 갖추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예제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니까 만약에 연면적이 400제곱미터라면 4등분을 해서 100이 됩니까? 여기마다 다 소화설비 1단위, 2단위, 3단위, 4단위 갖추라는 얘기죠. 그래서 소요단위 역시 4단위가 되는 겁니다. 결국 문제에서는 1단위를 얼마로 하는지 물었으니까 외벽이 내화 구조라면 연면적 100제곱미터가 답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외벽이 내화 구조가 아니라면 불에 못 견디는 거죠. 그때는 불에 못 견디는 벽이니까 소화설비라도 2배로 더 많이 갖추란 뜻으로서 기존이 100제곱미터의 딱 절반 50제곱미터가 1 소요단위가 되는 겁니다. 자, 1단위의 소요단위라면 이 경우만 보세요. 똑같이 연면적 400제곱미터의 건축물입니다. 그러면 50제곱미터마다 소화설비를 1단위씩 갖추는 거니까 이걸 또 한 번 잘라서 총 8개 해야지만 50, 50, 50, 50, 50, 50, 50, 50 되겠죠. 그래서 50제곱미터마다 소화설비 1단위씩 갖추라.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소요단위는 불이 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그런 장소에다가 소화설비를 몇 개 갖춰 놓을까 하는 것이 바로 소요단위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재 한번 더 보시면은 저장소의 용도라면 그때는 100제곱미터가 아니라 150제곱미터마다 소화설비 1단위씩. 내화 구조가 아니라면 또 절반이니까 75제곱미터가 답이 되겠죠. 그리고 또 교재에 보시면 위험물의 경우에는 면적이 없죠. 그냥 저장된 양을 보기 때문에 지정 수량의 10배마다 1소요단위로 정한다는 기준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00제곱미터와 50제곱미터가 답이 되는 거죠. 3번에는 과염소산 칼륨 한 분자가 완전 열분해 시 몇 분자의 산소를 발생하는지 쓰시오 그랬습니다. 자, 이 내용은 교재 80페이지로 가서 교재 80페이지 거기에 괄호 3번입니다. 괄호 3번에 과염소산 염류에서 첫 번째 반괄호 1번 과염소산 칼륨이죠. 자, 화학식 외워야 됩니다. 인류 위험물이면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명칭 자체가 무슨 산 뒤에 금속이 따라옵니다. 그럼 무조건 인류입니다. 칼륨이 들어있으니까 K를 적어주고 염소가 들어있죠. Cl입니다. 그 다음에 산이라는 것이 산소를 말하는데 정상적으로는 KClO3라는 것인데요. 잠깐만 교재 79페이지에 가보면 거기에는 괄호 2번에 염소산 염류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물질이 염소산 칼륨인데 화학식은 KClO3입니까? 자, 이건 그냥 염소산 칼륨이라는 뜻이고 우리 시험 문제는 앞에 과가 붙었죠. 산소가 과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O가 4개 붙을 때를 과염소산 칼륨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시 교재 80페이지로 와서 자, 이 물질은 인류 위험물인데 분해 반응식을 공부하실 때는 인류 위험물은
거의 100%가 산소밖에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산소를 무조건 발생한다. O2가 나온다라고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서 산소가 빠져버렸으니까 남는 건 뭘까요? KCl이 남는 거죠. 이름은 염화 칼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과염소산 칼륨이 한 분자라 그랬죠. 한 분자란 말은 그냥 이 앞에 숫자 1이 있다는 생략된 얘기죠. 자, 숫자 1은 화학에서는 숫자 1은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면 앞에 1, 한 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 조건처럼 과염소산 칼륨 한 분자 그러면 여기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것. 만약에 문제의 조건이 두 분자 그러면 앞에 2를 붙인 것이 되겠죠. 자, 지금은 이 상태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왼쪽 오른쪽 개수 맞춰 보겠습니다. 자, K 한 개, 여기도 K 한 개, 염소 한 개, 염소 한 개. 산소는 우리 산소 기체를 O2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이 O2입니다. 근데 여기는 O가 4개 있단 말입니다. 오른쪽에는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앞에다가 2를 곱해줘야 하겠죠. 그렇다면 이 반응식에서 열분해 했을 때, 이렇게 분해했을 때 몇 분자의 산소를 발생하는가? 몇 분자입니까? 산소는 2분자잖아요. 그래서 답은 2분자가 답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만약에 산소를 묻지 않고 염화 칼륨 몇 분자 나오는가? 답은요? 1분자가 답이 되겠죠. 이렇게 응용할 수 있습니다. 4번 문제는 다음 분말 소화약제의 화학식을 쓰시옵니다. 자, 분말은 교재 4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자, 1종 분말과 2종 분말과 3종을 물었죠. 하지만 우리 교재에 보면 제4종 분말도 나와 있다는 거죠. 4개 다 알아보겠습니다. 자, 1종 분말은 탄산수소, 나트륨으로서 화학식은 NaHCO3가 되고요. 2종 분말은 탄산수소, 칼륨, KHCO3가 됩니다. 3종 분말은 인산아모늄, 자, 아모늄이 NH4가 되고요. 여기다가 H 2개와 함께 PO4를 붙이면 인산아모늄이 됩니다. 제 3종이고요. 4종은 2종 분말인 탄산수소, 칼륨에다가 요소라는 것이죠. NH2의 2, CO라는 것을 반응시키고 난 다음에 발생하는 부산물 자체를 제4종 분말로 부른다는 겁니다. 자, 교재에 보시면 1종 분말의 색깔은 백색이고요. 2종은 보라색이고 3종은 감홍색, 분홍색이고 4종은 회색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또 적응 화재라고 해서 1종, 2종, 4종은 B급과 C급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B급은 유류화재, C급은 전기화재죠. 하지만 3종 분말의 경우에는 A, B, C라고 되어 있습니다. A가 일반화재, B가 유류화재, C가 전기화재입니다. 그래서 가장 소화 범위가 넓은 분말 소화약제는 제3종이죠. 따라서 우리 주변에 있는 빨간 색깔에 들어있는 모든 약제는 3종인 인산아모늄을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답이 되겠죠. 5번 아세트산 2몰의 연소 반응식을 쓰시옵니다. 아세트산, 다른 말로 초산 이렇게 불립니다. 교재 121페이지입니다. 교재 121페이지. 여기에는 사료위험물 중에 제2 석유류 물질인데 아세트산, 초산 나와 있습니다. 자, 화학식은 CH3COOH죠. 식초 만드는 원료입니다. 제4류위험물 중 제2 석유류의 수용성 물질이기 때문에 지정수량 2000리터입니다. 우리가 공부하실 때 어떤 물질이 나오잖아요. 위험물 나오잖아요. 그러면 먼저 얘가 몇 류인지 무조건 떠올리세요. 시험 질문이 아니라 좋습니다. 몇 류이고 몇 석유류 혹은 품명이 무엇이며 지정수량 얼마를 계속해서 문제마다 다 적용해보면 나중에는 다
외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은 이 아세트산 2몰에 대해서 연소 반응식 쓰는 겁니다. 2몰이란 말은 2분자 앞에 숫자 2 붙이면 2개란 뜻이죠. 우리 지금까지는 열분의 반응식이라든지 물과의 반응식 알아봤습니다. 열분의 반응식은 어떤 물질이 있으면 자기 혼자 그냥 분해해서 이거 나오고 이거 나오더라 이 말이었고, 물과의 반응식은 얘랑 물과 반응시켜서 어떤 물질이 나오더라를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 시험 문제 뭡니까? 연소 반응식이죠. 연소란 태운단 말입니다. 태울 때 뭘로 태우죠? 산소로 태우죠. 그래서 이 물질이 산소 O2와 만났을 때 과연 어떤 생성물이 나오는지를 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의외로 사류 위험물들은 거의 다가 탄소와 수소 또는 산소로 이루어져 있죠. 탄소, 수소, 산소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산소를 만나게 되면은 탄소가 산소랑 한번 만나서 무조건 CO2 만들어내게 되고, 수소가 산소를 만나서 H2O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나머지는 안 나옵니다. 이 끝입니다. 반응 물질은. 그래서 사류 위험물, 즉 기름을 태우면 뭐 나옵니까? CO2하고 H2O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나오는지 알았으면은 이제 화살표 왼쪽 오른쪽 맞추면 답이 되는 거죠. 맞춰보겠습니다. 2몰이라 했으니까 앞에 2를 곱한 상태가 되겠죠. 탄소부터, 탄소 여기는 2개 있었는데 이 전체가 또 2배 있으니까 2 곱하기 2는 총 4개입니까? 아니면 탄소 2개, 탄소 2개 더하면 4개니까 자, 탄소 앞에다가 숫자 4를 곱하면 탄소의 개수 4개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수소의 경우에는 3 더하기 1은 4가 되는데 이 4가 2배 있으니까 총 8개네요. 여기도 수소가 2개 있으니까 앞에다가 4를 곱하면 수소 8개 만들어집니다. 다음에 산소는 화살표 오른쪽에 숫자가 앞에 곱해짐으로써 훨씬 더 오른쪽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4는 8이 되고 여기는 4가 되어서 총 12개의 산소가 필요한데, 왼쪽에서는 여기에 2개 있는 것이 총 곱하기 2니까 2는 4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뭘 더하면 12가 될까요? 이 전체가 8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다가 숫자 4를 곱하면 8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답인데요. 조금 계산하다 보니까 복잡한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더 확인해 보죠. 가장 원초적으로 아세트산 1몰만을 연소시켜 보겠습니다. 생성 물질은 똑같을 거죠. 자, 왼쪽에 있는 탄소의 개수 2개입니다. 탄소는 2개입니다. 여기다가 2 곱해주면 되겠죠. 수소 개수는 3 더하기 1은 4개입니다. 여기에 2를 곱하면 4가 될 것이고, 다음에 산소는 2는 4 더하기 2는 6이 되는데 여기에 이미 2개 있으니까 여기다가 2를 곱해서 4로 만들어주면 6이 되겠죠. 자, 이 반응식을 보세요. 제 밑에 있는 반응식이랑 위에 있는 반응식의 차이는 뭐냐 하면, 아세트산에 대해서 여기는 1몰이고 여기는 2배로 만든 2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소도 여기는 2몰이 필요했는데 얘 1몰을 태우기 위해 산소는 2몰이 필요했는데 여기는 2배가 되니까 4몰이 되겠죠. CO2 역시 2몰이었지만 2배, 4. H2O 2인데 4가 됐습니다. 결국은 1몰 태울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냥 2배씩만 다 곱해버리면 2몰에 대한 답이 된다는 부분으로도 이해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자, 답은 일단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에 아닐린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을 쓰시오 그랬네요. 자, 아닐린이라는 이 물질은 125페이지로 가서 교재 125페이지입니다.
아닐린 괄호 5번에 있습니다. 아닐린은 화학식이 먼저 구조식 보세요. 아닐린 구조식 보시면은 그림 그리는 겁니다. 벤젠이라는 육각형 안에 동그라미 그린 거, 이게 벤젠이거든요. 벤젠에다가 NH2라고 하는 얘가 아민입니다. 아민을 붙이면 다른 말로 아민 벤젠이라고 하고 아닐린으로 불립니다. 아닐린인데 얘를 화학식으로 한번 써볼까요? 자, 벤젠은 이거는 일단 지우겠습니다. 얘가 NH2를 아민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벤젠은 원래 탄소가 이 고리마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은 다 수소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탄소 6개. 수소는 하나, 둘, 셋, 넷, 5개. 원래 벤젠은 이 자리도 수소였단 말이죠. 그런데 수소 한 개를 뺐으니까 수소는 5개가 되고, 대신 그 자리에 NH2가 들어온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른 시험 문제 대비해서 아닐린의 구조식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구조식은 처음 그렸던 것처럼, 책에 있는 것처럼 벤젠 핵에다가 NH2만 쓰면 됩니다. 얘는 사류 위험물 중에 제3석유류에 벤젠 육각형 들어있으면 무조건 물에 안 녹는 비수용성이거든요. 그래서 지정 수량은 2000리터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품명은 제3석유류이고 지정 수량은 비수용성이니까 2000리터가 되는 것이고, 다음에 분자량 계산 과정과 답을 모두 적으시옵니다. 이걸 보고 분자량을 계산하면 되겠죠. 자, 탄소 C는 주기율표에서 6번입니다. 자, 6 곱하기 2가 바로 탄소의 무게가 되겠죠. 그래서 탄소 12가 몇 개 있습니까? 여기에 6개 들어있네요. 그래서 12 곱하기 6에다가 더하기, 수소 H는 원자번호 1인데 얘는 예외적으로 무게도 1입니다. 수소는 무게 얼마라고요? 1. 1이 몇 개 있습니까? 5 더하기 2는 7개 있죠. 그래서 1 곱하기 7 더하기, 질소는 7번 원소입니다. 얘도 예외죠. 원래 원자 번호가 탄소처럼 짝수라면 6이라면 곱하기 2가 바로 답이 되기 때문에 12가 그 실량이 되겠지만, 원자량이 되겠지만, 질소의 경우는 7번입니다. 7은 홀수죠. 그러면 원자 번호 7 곱하기 2 해서 1을 더해야 되는 것이 원래 홀수의 원자량 계산 방법이지만, 질소는 예외입니다. 그냥 얘는 곱하기 2만 해서 14가 원자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을 다 적용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게 계산 과정이고요. 자, 답은 계산하면 되겠죠. 72인가요? 12 더하기 72에다가 요거 7, 14니까 79에다가 14를 더하면 93이 됩니까? 자, 이게 바로 아닐린의 분자량이 되겠습니다. 93입니다. 다음 7번 문제예요. 운반할 때 제6류 위험물과 혼재 불가능한 위험물을 모두 쓰시오 그랬죠. 262페이지 갑니다. 교재 262페이지. 여기에 위험물 혼재 기준, 그래서 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운반할 때 용기에 담아 놓은 위험물들 유별을 판단해서 확인해서 함께 적재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자, 이걸 표로 그려야 하는데요. 1류, 2류, 3류, 4류, 5류, 6류, 1류, 2류, 3류, 4류, 5류, 6류가 있습니다. 자, 이 표를 완성해야 되는데, 교재에 보시면 표를 그리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방법은 4, 2, 3, 5, 2, 4, 6,
1이라고 하는 숫자의 조합으로 표를 그릴 수 있는데 먼저 같은 유별끼리 16, 16, 26, 26, 36, 36 이런 것들은 같은 유별이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처리해버리겠습니다. 자, 세로로 한번 이 규칙 적용해 보고요. 가로로 또 한번 적용하면 됩니다. 먼저 사류 위험물에 대해서라면 2류와 3류에다가 사류 위험물은 2류와 3류의 동그라미. 5류 위험물이라면 2류와 4류의 동그라미. 6류 위험물이라면 1류의 동그라미란 말입니다. 이제 가로로 4류 위험물이라면 2류와 3류. 5류 위험물이라면 2류와 4류. 6류 위험물이라면 1류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읽어주면 됩니다. 가로로 보나 세로로 보나 똑같습니다. 먼저 6류 위험물입니까? 6류 위험물은 1류 위험물하고만 혼재 가능하고요. 이렇게 봐도 6류 위험물은 1류하고만 혼재 가능하단 말입니다. 같이 겹쳐 쌓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류 위험물은 4류와 5류, 3류 위험물은 4류, 4류 위험물은 2류, 3류, 5류, 5류 위험물 2류와 4류, 6류 위험물 1류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6류 위험물과 혼재 불가능한 것들 2류, 3류, 4류, 5류입니까? 답은 2류, 3류, 4류, 5류가 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실기시험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실기는 오히려 필기보다도 범위도 좁고요. 반복도도 더 크기 때문에 문제만 좀 충실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